안젤리나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 번역이 여러분의 댄스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코멘트는 늘 환영입니다. 제가 영상 번역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되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첫 번째 포인트는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고 이해할 것인가인데요. 우리는 세 가지 다른 레벨의 이해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요. 머릿속으로, 몸으로, 감정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과를 전혀 본 적이 없었다고 가정하고 사과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과는 초록색이고 둥글고 자르면 속이 하얗고 나무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전히 사과가 무엇인지 잘 감이 오지 않을 텐데요. 이게 사과인지 확실한가요? 아마 이제 여러분은 이제 사과구나 하고 조금 아실 테지만 여전히 사과가 무엇인지 완전히 감이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사과를 잡고 감각을 느끼기 시작을 하면 이제 만지고 냄새를 맡고 먹으면 그제서야 우리는 사과가 정말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먼저 머리로 이해하고 연습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 후에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움직임을 감각적으로 냄새 맡고 맛을 보고 만지듯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영상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보시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움직임이 맛을 낼 수 있을 때까지, 감각을 느낄 때까지, 여러분의 감각이 이해를 통해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때까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사과의 맛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행복을 찾는 길은 밸런스를 찾는 것입니다. 댄스에서도 여러분이 멋지고 행복함을 느끼려면 밸런스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개인의 밸런스와 커플의 밸런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밸런스를 어떻게 잡는지 디테일한 메카닉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밸런스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밸런스는 체중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인데요. 다른 방향으로 세지 않고 정확히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테니스 볼을 떨어뜨린다고 했을 때 보시다시피 이 테니스 볼이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는데요.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몸에서 이런 상태를 느껴야 합니다. 어떤 저항도 없이 떨어지면서 다른 곳으로 방향이 바뀌지 않고 수직으로 그냥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제가 언제든 밸런스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수직으로 체중이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몸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몸을 하체와 상체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체 부분은 우리가 테이블과 같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테이블에 무게를 가하면 무게는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고 테이블 다리가 그것을 받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방식인데요.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정확히 우리의 체중을 수직으로 떨어뜨리는지, 또한 어떻게 다리 액션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많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지탱하는 체중, 상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게를 카운터 레버 장치 시스템을 통해서 싣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한다면 선반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선반은 다리가 없지만 벽에 붙어서 브라켓이라는 것에 의해서 받쳐주는데요. 이 브라켓은 보통 영어 L-쉐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무게를 실을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저는 저의 척추가 체중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기를 원하고요. 척추는 저의 머리, 어깨, 갈비뼈,
그리고 엉덩이의 무게를 지탱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몸에 앞에 근육을 사용함으로써 체중을 들어 올리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공을 들고 있는 것과 같은데요. 저는 이 공을 들고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공을 떨어뜨리려면 저는 저의 손에 힘을 풀고 떨어지도록 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의 몸의 전면에 힘을 풀고 척추가 저의 체중을 받쳐주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의 옆면을 보시면 저는 저의 머리를 저의 얼굴 앞 근육에서 받쳐주려고 하고 있지 않고요. 제 척추에 포지션에 의해서 머리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머리가 저의 척추를 통해서 지지받고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저의 어깨 그리고 갈비뼈, 힙 또한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체중을 몸의 뒤 척추를 통해서 느끼고요. 몸의 앞, 바디 앞에서가 아니라 제가 바른 자세를 통해서 저의 척추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근육을 사용해서 바디 커넥션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에게 좋은 자세인지 나쁜 자세인지를 알려주는 저의 기준은 제가 체중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을 인지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체중을 느끼는가, 앞서 말했듯이 기울어짐 없이 수직으로 체중을 실는 것은 몸의 뒤 척추에서 물이 흘러 떨어지듯이 저는 저의 몸이 아주 편안하게 체중을 실을 수 있고 어떤 텐션도 없이 옆에서 보시면 체중이 제 척추를 따라서 실려서 제 힙으로 그리고 발목까지 따라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는 저의 몸의 구조적인 몸의 뼈에서 저의 체중을 실리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근육을 사용해서 체중을 실는 것이 아니라 뼈에서, 척추에서 저의 체중을 받쳐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저의 느낌은 매달려 있는 것처럼 모든 근육이 아주 편안하고 릴렉스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밸런스는 수직으로 체중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몸의 사이드 로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수직이 아닌 다른 길, 사이드 로드, 이게 도대체 뭘까요? 만약에 제 체중이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고 앞이나 뒤나 혹은 오른쪽, 왼쪽으로 기울 듯 한다면 그게 바로 사이드 로드라고 제가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지금 이태리에 있는 만큼 이태리의 피사의 사탑을 예로 들어볼게요.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져 있는 만큼 바닥에서 기울어져 있는 쪽의 땅에서는 이 탑을 받치기 위해서 엄청 많은 파워가 필요하고 그리고 아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집에서 연습을 하실 때 발의 발가락 쪽으로 기울어서 앞쪽으로 체중이 실린다면 쓰러지지 않으려고 여러분은 허벅지와 발에 힘이 들어가면서 밸런스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다면 몸이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저의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과 몸의 사이드, 발이 긴장하면서 꽉 잡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사이드 로드에서 시작을 한다거나 사이드 로드에서 춤을 추면 그쪽의 근육이 힘이 들어가서 잡아주고 그래서 다른 근육과 조화를 이루면서 반응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수직으로 체중을 실는 것과 그것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체중이 수직으로 실릴 때 편안하고 릴렉스하면서 프리한 상태가 돼서 근육이 조화를 이루고 모든 방향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수직의 밸런스를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네, 수직의 밸런스를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지난 밸런스 영상에서 설명드렸었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먼저 밸런스 영상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COG, Center of Gravity 포인트를 찾아서 발 위에 수직으로 세우시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밸런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루카 렉처로 돌아갈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 수직의 밸런스를 느껴서 아주 안정되고 강하고 그라운드한 힘이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셨다면,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바디 웨이트 포지션과 바디 무브먼트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자, 이게 무슨 소린지 계속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디 무브먼트와 바디 웨이트를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항상 방향이 바뀔 때마다 계속적으로 밸런스를 여기저기 조정하는 것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연습하시면 도움이 될 엑서사이즈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바디 액션으로부터 체중을 실는 웨이 포지션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엑서사이즈는요, 아주 간단한 컨셉인데요. 카운터 로테이션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만약에 제가 테니스 공 하나를 들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이 테니스 볼을 이렇게 굴려볼 텐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볼이 굴리면서 저의 발에서 체중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사이드 로드로, 뒤로 사이드 로드로 옮겨지는데요. 이같이 제가 스웨이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스웨이를 다리에서 하고 있다면 제가 왼쪽으로 사이드로드로 가고 있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공이 굴리면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사이드로드로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제가 카운트 로테이션에 대해 그 컨셉에 대해서 말해 볼 텐데, 제가 하나의 공을 굴리는 대신 두 개의 공을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공 두 개가 더블 무브먼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더블 무브먼트로 인해서 중립을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방향이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방향으로 굴리고 또는 이런 방식으로 또는 이런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무브먼트를 배우실 때 항상 여러분의 몸에서 카운터 로테이션을 찾아야 합니다. 몸의 관절에서 카운터 로테이션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이미지를 생각해 보고요. 이 테니스 공보다 좀 더 큰 축구공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체 부분 척추에 올려놓고 또 하나는 하체 부분 척추에 놓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상체와 하체 두 큰 공을 카운터 무브먼트로 굴려볼 텐데요. 이것이 여러분이 숙지할 첫 번째 베이직 무브먼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밸런스 포지션에서 바디 무브먼트를 분리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수직의 밸런스를 척추를 릴렉스 하면서 느끼고 찾아볼게요. 우리는 우리의 근육이 릴렉스한 상태고요. 우리의 체중이 척추를 통해서 떨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엉덩이, 힙, 관절, 이렇게 발목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 사이의 공간을 가지고 릴렉스한 상태로 거의 메디테이션 하듯이 몸이 아주 편안하게 파워가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축구공을 몸의 상체, 하체에 하나씩 두시고, 자, 이제 카운터 로테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여러분이 첫 번째 연습해야 하는 무브먼트입니다.
그런데 이 연습을 하시면서 이미 이 동작이 여러분 댄스에 어떻게 적용될지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이 동작, 그리고 다음에 보여드릴 동작, 그리고 어쩌면 또 다음에 보여드릴 것이 모두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쉐입, 아름다운 라인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모든 표현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작을 배우는 동안 열린 사고와 마음을 가지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어떻게 웨이브 포지션과 바디 액션을 분리하는지 이해하고 그로 인해서 진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직으로 체중을 싣고 힙에서부터 발목까지 옆에서 보시면 몸의 후면으로 체중이 떨어지는 듯 하고요. 자, 이것이 첫 번째 무브먼트입니다. 로테이팅하고 카운터 로테이팅을 동시에 하는데요. 이 무브먼트를 하는 동안 저는 체중이 앞으로 뒤로 쏠리지 않고 그대로 중앙에 안정되게 있으면서 무브먼트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연습을 하시는 동안 여러분의 웨이브 포지션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하고요. 체중을 실는 것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여러분 집중력을 가지고 인지하면서 하셔야 하니까 아주 천천히 하시고요. 너무 오랫동안 지속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파트였고요. 자, 다음 두 번째 파트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 첫 번째 파트 무브먼트를 연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